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항상 남에게 맞춰주고 있을까? 내가 너무 착해서 손해보는 건 아닐까?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본 분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누구에게나 잘해주지 마라. 선이 있는 태도가 오히려 너를 귀하게 만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깊이 탐색해 볼까요?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는 우리가 관계에서 적절한 선을 긋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감정이나 시간, 에너지를 지나치게 희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한한 친절과 배려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진시키고 상대방에게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죠. 이러한 패턴은 장기적으로 자신에게도 그리고 관계 자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끝없는 늪에 빠져들어 점점 더 깊이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면 타인의 요구는 끝없이 밀려 들어오고 결국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에 짓눌리게 됩니다. 이는 자기 존중감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관계에 대한 회의감과 피로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고 건강한 관계는 무한한 베풀보다는 단호한 선 긋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선을 긋는다는 것은 상대방과 벽을 쌓고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요구와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나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 긋기는 나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나를 위해 단호하게 싸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단호함은 타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개인 시간을 침해하는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나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친구의 끊임없는 부탁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선긋기의 본질입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명확한 선은 상대방에게도 당신의 존중받아야 할 가치를 인지하게 하여 더욱 성숙하고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에는 더 견고하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싫다고 말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자신을 가장 아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타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내 삶을, 내 감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먼저 채우고 돌봄으로써 타인에게도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에너지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고갈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줄 수 없듯이 자신이 지쳐 있다면 진정한 교류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돌보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끼고 외부의 평가에 덜 휘둘립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외부의 인정에 목매달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줍니다. 이러한 내적인 강함은 당신을 더욱 매력적이고 귀한 존재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습관은 결국 정신적, 육체적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워지려는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끊임없이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고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 조절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너무 밀착된 관계는 숨막히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적당한 거리는 각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해줍니다. 이는 마치 나무들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자라야 서로의 영양분을 빼앗지 않고 햇빛을 고루받아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적절한 공간을 허용함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언제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연하고 튼튼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간의 거리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과 호기심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을 때보다 미지의 영역이 존재할 때 관계는 더 흥미롭고 역동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침묵을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침묵을 불편해하거나 어색하게 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때로는 말이 많기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침묵은 당신의 신중함을 보여주고 당신의 위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서둘러 의견을 내거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는 것은 오히려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 뒤에 숨겨진 의미와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하는 것만큼이나 침묵하며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때때로 침묵은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불필요한 논쟁이나 감정적인 대응 대신 현명한 침묵은 당신의 차분함과 통제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쉽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자기 성찰과 같이 침묵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힘을 기르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침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것은 당신을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는 더욱 섬세한 선긋기가 필요합니다. 공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사적인 호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기보다는 때로는 바쁜 척하며 거리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장 동료와 단짝 밥 친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과 가볍게 교류하되 특정인과 과도한 친분을 맺는 것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과도한 친밀감이 오히려 오해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은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친분에 휘둘려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동료와만 지나치게 친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른 동료들에게 소외감을 주거나 파벌을 형성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예의 바르면서도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요청에는 성실히 임하지만 개인적인 부탁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모든 것을 수용하려 하다 보면 결국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거나 개인의 삶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바쁜 척하는 것은 실제로 바쁘다는 인상을 주어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고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 효율성을 지키고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입니다. 타인에게 귀하게 보이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취향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태도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은은한 미소는 강자의 태도를 보여주며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모든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취향이나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상대방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함께 기뻐해주는 태도는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은은한 미소는 단순히 얼굴 표정을 넘어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여유와 자신감,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억지로 꾸며낸 미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는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당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또한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쉽게 동요하지 않는 강인한 내면을 가졌음을 은연중에 보여주며 적절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깊은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보이게 하는 태도를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솔직함입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좋은 것은 좋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모호하게 돌려 말하거나 상대방의 눈치를 보느라 본심을 숨기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신에게도 관계에게도 독이 됩니다. 솔직함은 신뢰의 기반이 되며 예측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단호함입니다.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이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단호한 거절은 순간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기 존중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적인 평화와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넷째, 적절한 거리 유지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너무 가까워지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막과 같습니다. 이 보호막은 당신의 개인 공간을 지켜주고 지나친 간섭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다섯째, 침묵의 활용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침묵을 활용하여 신중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아끼는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는 생각 깊은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외모 가꾸기입니다. 단정하고 깨끗한 복장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아끼고 관리하는 행위입니다. 외모는 당신의 내면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은 자기 관리의 흔적이며 이는 곧 신뢰감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은 자신감과도 직결됩니다. 스스로를 가꾸는 노력을 통해 더 나은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감을 선사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당신의 매력은 내면에서 시작되지만 외적인 표현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구에게나 무조건 잘해주기보다 선이 있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귀하게 만들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현명한 방식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타인도 나를 귀하게 대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당당하게 자신만의 선을 그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타인의 시선이나 요구에 끌려가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만이 그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은 분명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연습을 통해 당신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건강한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 있듯이 당신도 자신만의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당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세요.